자, 교재는 179페이지에 과세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세의 말뜻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할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 거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죠? 재화의 공급,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 세 번째는 수입 재화의 공급. 여기에다가 이런 재화들이 용역이 그다음에 수입 재화가 공급이 되면 그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세거래 중에서 그러면 재화라는 게 뭔지 또 용역이라는 게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재화라는 말 뜻은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갖다 보통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라는 용어로 쓴답니다. 재화가 뭐라고요?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 근데 얘를 우린 재무회계에서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 제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용역이요. 용역은 사람의 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힘. 근데 이 사람의 힘에는 노동력도 있고요. 노동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린 또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재화, 용역에 대한 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179페이지에 보면 재화란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부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까지도 있네요. 그렇게 봐줘. 물건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권리는 무형자산 같은 거죠. 무형자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린 재화라고 부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그 삼각형 표시로 설명된 거 보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는 여기 물이라든지 수돗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 이런 화폐 대용증권들은 재화라고 본다 안 본다? 이런 건 재화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공급이라는 뜻은 재화가 공급됐다는 것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유상 공급, 보편적으로 우리는 재화가 공급됐다 그러면 돈을 주고받고 해서 공급하는 게 기본적일 거예요. 거기에는 매매계약이나 가공계약 또는 교환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화가 공급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징수가 된다는 뜻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재화가 공급되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재화라고 했지만 얘는 무상공급이에요. 재화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걸 우린 앞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간주공급이라고 부른다.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뭐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그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얘네 공통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상공급이라고 그랬었죠.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판매한 것을 본대요. 그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의 그 10%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을 이제 뭐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간주 공급은 첫째 무상 공급이면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간주 공급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상 공급이면서 무상으로 공급했는데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거. 거기에서 10%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뜻인데 이 특수한 간주 공급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죠. 부가세법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드렸지만 지금 또 다시 이 4가지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를 한자어로 잔존재화라고도 불러요. 여기 잔존재화가 무슨 뜻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재화의 한자어 표시는 안 보인다.
남아있는 재화를 잔존 재화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자가 공급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자가 공급의 전제 조건은 여기 사업자이고요. 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예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된단 말이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제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죠. 과세사업장은 거래되는 그 재화에 대해서 판매했을 때는 매출세액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매입할 때는 그 매입세액을 갖다가 내고서 그 아까 배웠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는 그 사업장을 과세사업장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면세사업장은요. 면세사업장은 판매할 때 재화를 공급할 때는 매출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 있다 그랬었죠. 이런 경우에 얘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출세액 판매했을 때 여기 500원이 있었다고 치고 매입세 부가세 대금으로 낸 거 300원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 된 거에 대해서 부가세 200원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과세사업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면세사업장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매출세액 없죠? 매입세액은 있어도 공제 안 해주죠. 있어도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얘가 면세사업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있어요? 자, 지금 과세사업, 면세사업 하는 이 사업자가 여기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과세사업장에서 산 것처럼 그 물건을 재화를 사갖고 오게 되면 매입세 공제 받겠죠.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놓고서 물건을 어디서 사용해?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얘를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매출했을 때 매출세액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응되게끔 전 단계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 어디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왜 그 물건을 여기서 공제를 받아놓고서는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면세사업장에서 사갖고 와서 세금계산서를 이 사업장으로 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근 짓을 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갖고 왔던 거 어디로? 면세사업장으로 판매한 것으로 봐서 공제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그 공제받은 금액 거기 부가세로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면세사업 전용이게 되면은 얘 전제 조건에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매입세액을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뭐 했다? 공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면세사업장에서 전용하게 되면 여기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만큼을 납부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하겠다고 좀 그때 그 설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 드렸나 모르겠네. 다시 할게요. 그때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한다고 치고 여기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했다고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면세사업 전용을 QLED TV인가 그걸 해드렸죠? 맞나요? 그럼 다시 할게요. 여기서 QLED TV를 샀으면은 여기 뭐죠? 매입세액이 있었겠죠. 그 매입세 그러면 여기서 공제 받았겠죠.
그리고서 요 QLED TV를 어디서 지금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사용한답시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아놓고 매입세액 다 공제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QLED TV는 여기서 사용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QLED TV를 여기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면 다시 매입세액, 매출세액이 생기겠죠. 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QLED TV 말고 코드 제로라고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코드 제로가 뭔지 아시죠? 코드 제로라고 하는 진공청소기를 과세사업장에서 사용한답시고 여기서 사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어디로 받았어요? 과세사업장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번에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똑같이 여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 얘는 면세사업장이 아니라 여기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라고 얘기한다면 1000cc 넘는 걸 뜻한단 말이죠. 원래 1000cc 넘는 소형수용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불공사항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제 설명을 갖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자, 원래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에서 사용되는 여기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우리 불공처리하기로 했었죠. 불공처리 또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불공처리할 때 불공사항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불공 첫 번째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 누락된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럼 또 필요적 기재사항 뭔지 7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해드렸던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세요 그랬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 1000cc로 기억하자고 제가 얘기해놨죠. 1000cc 넘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취득할 때나 또는 걔를 사용하면서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타이어 교체하거나 주유하거나 등등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 다 매입세 공제 다 안 해준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뭐였었어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섯 번째는요, 면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면세 사업 관련해서 이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만약에 면세 사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 있었죠? 토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사항이었죠. 그 중에서 얘는 비용업용 그 수용차 전용하는 거 1000cc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코드 제로를 얘한테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면 얘는 불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사업장에서 사용할 걸로 사갖고 오고 난 다음에 여기 매입세 다 공제 받아 놓는 상태에서 얘를 실제로는 어디서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거니까 얘는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타 사업장 반출 반드시 판매 목적일 때만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목적. 근데 타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했는데 전시용이라든지 수리용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가 공급, 즉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어떤 게 개인적 공급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릴 때 개인적 공급은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노트북을 갖다 그 재화잖아요. 재화를 누가 사용해요? 우리 사장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대 가져갔어요. 그러면 얘 가져갔으니까 몰라라? 아니요. 얘 그 판매한 것을 본다고요. 그 노트북은 재화니까. 재화가 공급됐잖아.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그 노트북이 만약에 200만원짜리였다면 세금으로 부가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돼요? 20만원은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노트북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에 해당된다? 그 노트북도 재화잖아. 재화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사업상 증여로 해서
20만 원, 만약 200만 원짜리 한 대 줬다면 판매한 것으로 봐서 20만 원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표 없이 남아 있는 재화 얘도 판매한 것으로 봐서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시험 문제는 표 없이 남아 있는 재화 이런 것보다는 회계 1급에서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와 그 중에서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세무 2급에서는 요게 적용된 문제들이 부가가치세에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불공사항하고 여기 간주공급은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때는 양대 산맥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 테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이번에 보지 않는 거, 여기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간주 공급은 여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여기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서 물건 이렇게 쓰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간주 공급은 저기 적격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어요. 근데 걸리면 떼돈으로 그냥 돈 가산세 내야 돼요. 자, 여기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요 밑에 보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담보는 그냥 맡긴 거라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담보 설정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는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이라고 얘기하면 부가세는 여기 10%니까 1,000만 원이 지금 부가세겠죠? 그러면 이 사업체를 보통 포괄 양수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체를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1,000만 원을 매출세액이 발생하겠죠. 양도하는 쪽에는 매출세액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얼마가 발생해요? 1,000만 원 발생해서 얘를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체를 팔므로 인해서 매출세액 1,000만 원 받았다가 납부한 거 매입세액으로 1,000만 원 공제해 준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가 부과될 일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도 없겠죠. 그다음에 조세물라 세금 내야지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있던 노트북으로 제가 세금 대신 내도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다 받아줘요. 근데 그 세금 대신 내는 그 노트북을 재화는 재화잖아요.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요거 같이 연결해서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지금 되게 중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것들은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간주 공급까지 포함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엔 용역의 공급을 한번 볼게요.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사람의 힘이라고 얘기해드렸었죠. 기술, 지식, 노하우 뭐 등등.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우리 흔히 그 용역이란 말을 요즘은 다 서비스업이라고 많이 불러요. 미용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컴퓨터 수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의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들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게 용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역도 무상 공급이 있어요. 아까 재화도 무상 공급인데 이런 경우는 간주 공급이라고 분달을 했었죠. 여기 용역에서도 간주 공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걔는 간주 공급을 보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만 간주 공급을 봐요.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갖다가 임대한 경우, 요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주변 시가, 시세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돼요. 그 이외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여러분의 아는 분이 미용실 개업하고 나서 그거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용역인데 무상이잖아요. 그럼 간주 공급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파마하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데 50만 원인데 공짜로 해줬어. 그러면 간주 공급이라고 만약에 걔를 받다면 5만 원은 부가세 내야 되죠. 내도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거,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 한번 구분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여기 우리 용어, 약속한 항목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내용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잘 들어두시면 구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 얘가 재화입니까? 용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 구분할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물인 경우에요. 건물인 경우에 양도, 즉 팔게 되면, 양도라는 뜻은 매각했다는 뜻이에요. 팔면 재화예요. 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을 임대해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건물인 경우 팔면 뭘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할 거예요. 근데 이 건물하고 무형자산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무형자산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거 있죠. 이런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빌려주게 되면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 팔면은 재화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하고 무형자산하고 똑같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공인데요. 가공인 경우에는 지금 그 의류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의류회사에서 가공업체에다가 거기 원단이라든지 모든 것들 그 부속품을 다 대주고 그 가공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용역이에요. 근데 그 가공해는 업체에서 거기 만약에 지퍼라든지 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 그런 것 일부를 사든지 아니면 전부를 사서 만들어 갖고 납품하게 되면 그건 재화예요. 그죠? 일부 또는 전부 가공 후 공급하면 재화를 한다. 본사에서 모든 걸 공급해주고 만들기만 했다. 그건 용역이에요. 이거는 약속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면 이거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해 주시고, 건설업은 무조건 뭐라고 본다?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교재 179페이지 보면 일반적인 과세거래부터 시작해서 거기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 교재 잠깐 보면 용역의 공급에서요. 우리 1차 산업에 관련된 논, 밭, 과수원 이런 것들 있죠? 염전 같은 거. 이런 것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했을 때는 용역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임대하면 부동산을. 근데 얘는 임대 용역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죠.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 그렇게 하나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체크 포인트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구분 비교 거기다 별표 2개 정도 해놓으세요.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요. 근데 제가 써드린 걸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아마 더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재화의 수입은 뭐 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에 그 재화 공급의 특례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제가 이제 시간 드리면 바로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한번 화면 봐주세요. 제가 나누어드린 노트에 여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요? 이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거는 거기 공인회계사회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 그냥 정리를 해 놓은 항목이었었거든요. 그냥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워버릴 필요는 없고요. 교재에 없는 것이라고 표시만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설명해 드린 파트가 181페이지까지 설명을 해 드린 것인지라 교재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정독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182페이지에 두 문제 나와 있네요. 확인 예제 계속 천천히 읽어보면서 답안 체크하고 한번 눈여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그 불공이랑 간주공급이랑 불공하고 간주 공급하고 특징이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뭐 사업 무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 같은 말인 거죠. 개인용으로 썼다는 말이 사업 무관이라는 그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말 뜻이에요.